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매출일 건데 월 매출은 800만 원 밑으로 내려온 적은 없어요. 가맹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달에 저는 500콜 이상은 기본이고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이잖아요. 거의 시간당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루틴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평점과 아주 중요하게 관련돼요. 그리고 이제 평점에 플러스되는 아주 좋은 팁이 있는데 나는 이거로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계형. 나는 뭐 올 대출을 받아서 생계형보다 더 빡시게 해야 된다. 일명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전투형. 저는 작년 8월부터 IM택시라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고요. 그리고 법인택시를 또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공직에 있다가 좀 일찍 나와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과정에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부터도 설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IM택시하고 법인택시를 했어요. 사무실 내에서도 늘 탑5 안에 들었었고요. 그걸 기준으로 그러면 이 택시라는 것을 제가 뛰어들어도 되겠다.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또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면서 또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서 시작을 했고 작년 3월 말에 민가가 나서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카카오 블루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12시, 업무 끝나는 시간 해서 들어가는 게 새벽 2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일은 오후 2시에서 새벽 2시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출발은 똑같아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왜냐하면 손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슈퍼 할증이 그때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들어와서는 주로 잠을 자고 그럼 뭐 운동을 어떻게 하냐. 테니스 모임이 있어요. 3일에 한 번씩 테니스 이렇게 치고 그 삼각형 트라이앵글 있죠? 강남, 종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점을 이용해서 차량 머리를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손님을 태울 때까지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손님이 타고 내려서가 걱정인 거예요. 내가 다음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가장 고민이기 때문에 책에 나오신 그 포인트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나다가 빌손님 있으면 빌손님을 태우고요. 빌손님이 없으면 바로 콜로 잡아서 태우고 가장 큰 게 그거고요. 가맹을 하면서 수락률과 수익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수락률은 완전 전 100%예요. 저는 콜이 들어왔을 때 콜을 받는 시간을 짧게 해놓을 수 있는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떠있는 시간 없이 그냥 콜이 들어오면 바로 제가 누르지 않아도 되게끔. 그래서 이제 올 수락하는 거예요. 평점도 4.9고요. 출근은 29일. 거의 매일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운행은 574콜. 한 달에 저는 500콜 이상은 기본이고요. 12월 달에 600콜을 탔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뭐 이상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전투형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걔중에 이걸 내가 갈까 말까 고민되는 콜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루에 한두 콜 정도는 취소해요. 손님 취소를 해버려요. 제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들어왔다든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매출일 건데 월, 화, 수, 목은 목표는 35예요. 그리고 일요일은 30.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목표는 40이에요. 그 목표가 일요일은 거의 지켜져요. 30은. 일요일은 좀 쉬워요. 30이.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40 이상은 또 지켜져요. 근데 월, 화, 수, 목은 30은 넘겨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어떻게 보냐면 오후 2시에 나와서 6시까지를 첫 번째 타임으로 봅니다. 중간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당 매출이에요. 시간당 매출을 저는 낮에는 25,000원을 봅니다. 오후 2시에 나오면 6시까지 10만원이 안 되고요. 한 9만원, 한 89,000원 이렇게 되고요. 10시까지 또 봐요. 6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저녁 10시가 됐을 때 20을 또 기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12시에 나왔다. 그럼 20이 돼요. 2시에 나오면 사실 요즘은 20만원 되기 어려워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이잖아요. 거의 시간당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이 밑에 걸 커버하는 거예요. 낮에 2.5 되는 거를 커버해서 결국 저는 시간당 하루가 3이 되는 거예요. 3 이상. 3이 안 되면 아 내가 좀 미흡했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이태규 방에 제 걸 올리거나 또 다른 분도 올린 거 보고 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콜이 안 좋았는데 내 콜이 좀 좋았구나. 아니면 나는 열심히 탔다고 생각했으나 아직 나보다도 잘 타는 분이 많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매출은 일매출이 중요하고 그중에 시간당 매출이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간 야간을 하든 중간에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쭉 가기에는 너무 질이 많이 빠져요. 사실 12시간 10시간 일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 루틴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평점과 아주 중요하게 관련돼요. 자, 콜이 왔다 그러면 그대로 가요. 저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다른 손님이 타면 안 되죠? 네. 손님이 타시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럼 손님이 앉으시면 손님이 탑승을 누르기 전에 꼭 물어봐요. 강동구 뭐 송파구 가시는 분 맞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손님이 타시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비대로. 그리고 이제 평점에 플러스되는 아주 좋은 팁이 있는데 차 안에 어떻게 공기가 또 따뜻하신가요? 추우신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면 가장 좋아요. 근데 타자마자 여쭤보지 마시고 한 400m 좀 갔을 때 차 안에 공기는 괜찮으신가요? 아, 이 기사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거기에 많이 점수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나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 저 앞에 내려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손님 맞이하고 내리는 방법이에요. 기사로서의 마음가짐은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아침에 나올 때 일단 집에서 마음 편하게 나와야 돼요. 나올 때는 안에 있는 모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오세요. 다른 차가 문제가 됐다. 창문 내리지 마세요. 창문만 안 내리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흔히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택시는 뭉치면 안 돼요. 그죠? 처음 택시 배울 때 무조건 제 바퀴를 멈추지 않는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려면 내 시간을 넣어야 돼요. 또 비밀도 없어요. 나만의 방법을 어떻게 혼자 하려고 해도 벌써 다른 사람은 더 좋은 방법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할까 말까 또는 진짜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저도 제가 젊었을 때는 택시기사를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공급만 받는 직장보다는 제가 일한 만큼 열심히 받고 싶었어요. 제가 노력한 만큼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택시는 정말 정직한 직업이다. 바퀴가 손님이 타 있는 상태에서 바퀴만 굴러가면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길에 들어온 거고 또 저희 방에서도 정보를 얻고 아 나한테는 운동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월 매출은 800만 원 밑으로 내려온 적은 없어요. 승차율이 74.27, 이번 달은 82.76. 이 승차율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차에 비어있는 시간이 줄는다는 거죠. 이 대표님 교육이 좋은 교육이고 택시 정석 이 책자도 있고 하니까 가맹과 비가맹의 차이는 크게는 없어요. 단지 제가 태우는 손님이 좀 가깝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km 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가맹이면 다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올수락은 아까 말씀드렸지 자유롭이 없어요. 그거를 자기가 잘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장단점을 보고 아 나는 단점이 이만큼 있지만 그 여러분 판단하시고 장점이 뭐냐면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노원구 저기에 가면은 북쪽에 가면 콜이 계속 이어져요. 그 안에서도 콜만 많다면 저는 괜찮다. 저거 개인적으로는 진작 나올 걸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네. 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저평가돼 있고 택시 기사분들을 보는 시각, 사회적인 시각이 너무 낮게 돼 있고 가족들을 항상 걱정하니까 되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 그런 건데 그걸 잘 설득시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손님을 내리자마자 이 손님을 다시 태울 수 있는 미리 배차라는 게 있어요. 미리 배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해보면 화장실 갔다 오는 것까지 정도는 콜 멈춤을 해도 상관없다. 일주일 정도 안 하다 하면 콜 들어오는 게 많이 다르다. 근데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지났더라도 또는 열흘 여행 갔다 와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다 복구 내는 것 같아요. 기사별 지수가 있다. 등급, 그레이드가 있다 해서.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울수락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 강 사장님 동선을 보면 대각선 거리가 먼 걸 자주 뽑히는데 예.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퇴근 배차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순리대로 카카오에서 꽂아주는 건지. 일단은 저는 그 퇴근 배차를 하진 않아요. 양천구나 이쪽에 한 4-5번 콜을 받다가 갑자기 제가 대각선으로 훅 뜨는 게 있어요. 또 제 그레이드가 높아서 준 게 아닌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알아서 적절하게 주는 거지 제가 직접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퇴근 콜을 카카오 과명을 3번을 쓸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에 45분씩. 퇴근 콜을 은평구 지정해서 눌러놓으면 모든 콜에 우선해서 이 사람한테 은평구 콜을 바로 꽂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다르게 이용하는 거죠. 은평구가 아닌 인공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탄을 찍어놓으면 갑자기 동탄 콜이 뜰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